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민이 빚 1억 정도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서민이죠. 서민이면 빚 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억 단위까지 지면 안 됩니다. 왜냐? 상당수는 못 갚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못 갚냐? 일단 서민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요. 소득이 엄청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뻔해요. 그래서 갚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 갚는 동안 다른 걸 못해요.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면 뭐 여가 생활도 못하고요. 피디한테 돈을 못 써요.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 빚이 1억이라는 게 그냥 액면가 1억이 아니라 저기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도 있잖아요. 서민들이 가진 수익으로 원금 이자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서민의 수입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서민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니까 250만 원 벌어가지고 1억을 갚는다 생각해보세요. 못 갚겠죠 여러분. 일을 더 해야 돼. 25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뭐 밤늦게 나와가지고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 한다든지 아니 주말에 뭐 쿠팡 플렉스라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10년은? 10년은 그렇게 뭐 쉬는 날도 없이 돈 갚는 생활 해야 돼. 그래야 뭐 갚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 10년 동안 안 쉬고 일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그게. 못해요. 어떻게 하냐고. 일반적으로 직장 벌어서 갚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빚을 갚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서민들 중에 뭐 돈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빚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빚이라는 게 뭐 집을 사면서 들어간 빚도 있겠지만 뭐 자동차 빚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손실로 인한 빚도 있어요. 그나마 주택을 사면서 만든 빚이라면 다행인데 이것도 다행이 아니구나. 영끌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서민들 영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 뭐 자동차는 사치품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빚 생겼다고 하면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 못 갚아요. 1억을. 못 갚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억이 아니라 뭐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 빚이 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빚이 많이 있다.信用도가 안 좋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런 분들은 돈을 빌려가면 안 갚습니다. 웬만하면 안 갚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님들한테 빌려간 돈을 갚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은행 대출금이나 다른 이제 카드값 갚는 게 더 급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은요 사실 지인들한테 돈 빌리는 갚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은행 이자 갚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빌린 건 이자가 없어요. 금리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일반 금융권이나 카드사는 금리가 있죠.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크죠. 그래서 지인들한테 빌린 거는 뭐 좀 늦게 갚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안 갚아도 돼. 그렇지만 금융회사에서 떼먹은 거는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화 걸고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갚을 겁니다. 부인들한테 뭔가 빌려간 돈은 못 갚을 거예요. 못 돌려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빚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좀 안 지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진 기준적인 삶이 기본 외제차 브랜드 아파트, 명품백, 오마카세 이렇다 보니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저 규제에 맞춰서 살아야 기본이라고 생각하기에 빚을 내서 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겠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원래 이렇게 많은 음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너도 나도 먹고 살기 괜찮아지다 보니 기름냄새 풍기고 싶고 미디어에 비춰진 준산층처럼 차려야 나도 준산층이 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남의 눈이나 기준을 무시하며 산다는 건 힘든 거지만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디어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라는 것은 단순히 TV 방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널리 보자면 유튜브 그리고 SNS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미디어가. 사실 TV 방송은 옛날보다 좀 화력이 약해. 근데 젊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유튜브나 SNS죠. 요즘에 여행 같은 캠핑 같은 것도 인기 많잖아요. 캠핑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캠핑이라는 것도 여러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박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한번 갔다 올 때마다 20만원 깨질 겁니다. 10에서 20만원. 왜냐하면 차박 가는데 드는 기름값, 그리고 거기 가서 고기나 사먹는 이제 음식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런 차박하는데 캠핑지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하는데 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장비 같은 거 사야 되고. 그럼 하루 갔다 오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그거 돈 많이 드는 취미예요. 캠핑 같은 거. 절대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일단 차가 있어야겠죠. 차박 같은 거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차하고 연결하는 그 텐트도 비싸요. 그게 좀 좋은 거. 그리고 보면 요즘 보면 캠핑 같은 장비도 많더라고. 옛날엔 텐트가 다였는데 텐트하고 이제 버너 코필이 다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버너도 그냥 일반 버너 같은 거 안 쓰고 왜 그 화로 된 거 쓰잖아요. 그것도 비싸고, 그 테이블 접이식도 비싸고, 의자도 비싸잖아요. 그게 접이식 의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막상 해보면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 미디어 같은데 비싼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마카세 같은 것도 SNS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런 것들을 소비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저런 것들을 좀 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쉽게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걸 소비하게 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어. 근데 저걸 소비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거 인기 많은데 내가 저걸 하지 않으면 나는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다. 나는 뒤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강박관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좀 이런 거에 많이 홀려 있어요. 여자분들이 특히 SNS에 뭔가 유행하는 것들, 명품백, 오마카세 이런 것들에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같은 곳에 가면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왕따 당하고 안 껴준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건데 왜 비정상적인 그 모임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나 그게 이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모임이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모임에서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대체로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의 테마가 다 그런 거예요. 여행, 명품 브랜드, 오마카세. 비싼 취미예요. 네일 아트 같은 비싼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것들 보면 절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자분들이 가진 기재 능력으로 그걸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포캉스 풀빌라 같은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여자분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나면 미래를 못해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한계에 부딪히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나이 먹어 돈은 없고 빚만 있어요.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현실이 굉장히 배고프죠. 그러면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취집해가지고 돈 많아서 어떻게 물어가지고 내 현재 상황을 구제받는 거. 근데 그게 되냐 말이죠. 안 되잖아. 그리고 한번 그렇게 씀씀이를 올려버리면 안 내려가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골마먹는 좀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뭔가 좀 허세가 심하죠. 제사 같은 것도 허세가 심합니다. 제사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세대를 기점으로 없어지는 문화가 될 거예요. 제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사 한 상 차리는데 한 4, 50만 원 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많이 드는 분은 한 80만 원도 듭니다. 제사에 어떤 음식 올리냐에 따라서. 근데 난 제사가 가장 비효율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손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차려도 안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이게. 나중에 차리고 나서 뭐 몇 젓가락 먹다가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뭐 명절 음식이나 뭐 제사 음식 같은 거 차렸다가 그때 만들 때 먹지. 만들 때 맛있으니까 먹는데 여러분 제사 음식이 눅눅해지면 정말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비려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버리긴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짱 박힌단 말이야. 그래서 두고두고 먹거든요. 그게 정말 싫거든. 차라리 배달 음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달 음식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뻥 안 치고. 몸에도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이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눈이나 기준을 무시하며 산다는 건 힘든 거지만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필요한 거는 남들한테 이끌려 살지 않는 것. 남들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춰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절대다수가 그렇게 맞춰 살면서 본질적으로는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남들이 유행하거나 뭔가 을에 따르는 것들을 오히려 좀 안 받아들이고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가 트렌드처럼 따르는 것을 반대로 가셔야 돼, 반대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남자나 여자나 뭔가 그 나이 또래들이 뭔가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는 것들을 정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정반대로.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뭐 미디어에서 뭐가 유행한다. 뭐가 대세다. 아니 뭐 이 또래에 뭐가 인기 많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삶의 기준이나 삶의 가치를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고 본인한테 유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